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장소가 있어요. 광화문 앞 고층 빌딩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백노란 외가리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저녁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곳, 바로 청계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강 원래 없었어요. 정확히는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여행 유튜버들이 청계천 영상을 찍으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도로 밑에 강이 흐른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반은 사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 없던 강을 사람이 통째로 되살려낸 거니까요.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없앤 걸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원래 청계천은 이망산이랑 두각산, 남산자락에서 흘러내려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어요. 길이만 10.92km에 달했어요. 조선시대부터 600년 넘게 서울 사람들 삶의 중심에 있던 강이었어요. 근데 홍수랑 범람이 반복되면서 관리가 골칫거리였고 1958년 서울시는 아예 청계천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위에 도로를 깔았고 1971년에는 아예 고가도로까지 올렸어요. 길이 5.6km, 폭 16m짜리 청계 고가도로가 완공됐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서울의 자랑이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현대적인 도시. 그게 그때 서울이 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강물 대신 자연이랑 소음을 얻은 셈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가도로는 30년 넘게 지나면서 낡아갔고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졌어요. 콘크리트 밑에 갇힌 청계천은 빛도 안 들고 물도 제대로 안 흐르는 악취나는 오염된 하수구나 다름없었어요. 그 위를 매일 수십만 대의 차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어요. 바로 밑에 죽어가는 강이 있는 줄도 모른 채로요. 사실 이 고가도로 붕괴 위험까지 지적됐어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로 서울시 전체가 노후 교량이랑 고가도로 안전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청계 고가도로도 그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이걸 다시 뜯어내고 강을 되살리자는 이야기가 나온 게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연세대 교수들이랑 소설가 박경리 선생 같은 분들이 학술 세미나에서 처음 이 얘기를 꺼냈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라는 시민 모임까지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멀쩡히 다니는 도로를 부수고 강을 다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으니까요. 서울 도심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거라는 전문가들 경고도 쏟아졌어요. 근데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이걸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정말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2003년 7월 1일 청계고가도로 철거가 시작됐어요. 반대가 엄청났어요. 청계천 일대에서 장사하던 상인들만 20만 명 넘게 있었거든요. 징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강물 좀 보겠다고 우리 밥줄을 끊는 거냐는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외주 시위가 벌어졌고 서울시랑 상인들 사이에 4,000번 넘는 회의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겨우 2주 대책에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공사가 조금씩 진행됐어요. 그런데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2년 3개월 동안 포크레인이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그 밑에 40년 넘게 묻혀있던 옛 청계천 물길을 한 뼘씩 다시 파냈어요. 한강굴이랑 지하수를 끌어와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게 물길을 새로 설계했어요. 당초 걱정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량이 자연스럽게 다른 도로로 분산되면서 도심교통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설계 자체도 그냥 물길만 되살린 게 아니었어요. 광화문 쪽 2km 구간은 역사랑 전통을 살리고 중간 2km는 도시적인 문화 공간으로 마지막 구간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 하천으로 꾸몄어요. 다리도 22개나 새로 도였어요. 한 구간 한 구간 걸을 때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2005년 9월 30일 청계천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총 사업비 3,867억 원, 투입된 인력 69만 4천 명, 개장 첫 한 달 만에 627만 명이 청계천에 다녀갔어요. 당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으니까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이곳을 찾은 거예요. 반대하던 상인들도 막상 강물이 흐르는 걸 보고는 말을 잃었다고 해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는 청계천 주변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했을 정도예요. 콘크리트 밑에 갇혀서 숨도 못 쉬던 강이 2년 3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일 사랑받는 공간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내 반응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세계가 이 공사를 어떻게 지켜봤는지,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곳을 서울 여행 필수 코스로 꼽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고 계속 보시죠. 청계천 보건공사가 한창이던 그때 전 세계가 이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의 도시계획가 제프 스펙은 나중에 청계천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업적이라고요. 제프 스펙은 걷고 싶은 도시라는 책으로 전 세계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의 시장 하나가 밀어붙인 공사를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업적으로 꼽은 거예요. 정치인이 도로를 뜯어내고 강을 되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 사실 웬만한 배짱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표를 깎아먹을 위험이 훨씬 크니까요. 근데 그 도박이 제대로 통했고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이걸 사례로 계속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건축 비엔날레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올해 도시상을 받았어요. 로이터, BBC 같은 유럽 주요 언론들도 이 공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어요. 도로를 부수고 강을 되살리는 이런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였거든요. 효과는 숫자로도 나타났어요. 청계천 주변은 다른 도심 지역보다 기온이 1.1도에서 1.4도 정도 낮아요. 청계천에서 100m 더 가까울수록 평균 기온이 0.4도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심 한복판에 물길 하나 흐르게 했을 뿐인데 도시 전체의 열섬 현상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경제 효과도 뚜렷했어요. 복원 전에는 낡은 상가만 늘어서 있던 자리에 카페랑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들이 빠르게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주변 땅값도 함께 뛰었어요. 청계천 하나 되살렸을 뿐인데 도심 상권 지도 자체가 새로 그려진 거예요. 이 성공 사례는 지금도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2024년에는 멕시코시티 시장 후보가 멕시코시티에도 청계천 같은 걸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어요. 한국이 아니라 멕시코 선거판에서 서울의 하천 복원 사업이 공약으로 등장한 거예요. 미국 게임 회사가 만든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라는 전쟁 게임에도 청계천이 배경으로 등장했어요. 전쟁 게임 개발자들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청계천을 꼽았다는 뜻이에요. 국내에서도 영향이 이어졌어요. 청계천이 성공하는 걸 보고 전국 지자체들이 복개된 하천을 다시 파헤치고 물길을 되살리는 사업을 앞다퉈 시작했어요. 인구가 적은 지역까지도 하천 정비 예산을 국비로 신청할 정도였어요. 청계천 하나가 전국 도시정책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관광지가 됐어요. 최대한 흥행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청계천 야간 산책이 또 하나의 필수 코스로 떠올랐어요. 눈물의 여왕, 빈센조, 도깨비, 천재였고 티어까지 수많은 K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고 드라마 속 그 장면을 직접 걸어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일 밤 청계천을 채우고 있어요.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물길, 조명이 켜진 다리, 그 밑을 유유히 걷는 백로까지 외국인들 눈에는 이 모든 조합 자체가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에요. 빌딩이 빽빽한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물고기랑 새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도시 한가운데가 맞냐고 믿기지 않아 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요. 본국에서는 도심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종각, 을지로,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5.84km를 입장료 한 푼 없이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외국인 여행자들한테는 큰 매력이에요. 호텔이 몰려있는 지역이랑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바로 옆에 있어서 관광 일정에 부담 없이 끼워 넣기 좋은 코스거든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 고가 도로를 통째로 뜯어내고 그 자리에 자연을 되살리는 프로젝트, 사실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아요. 대부분 나라는 계획만 세우다 비용이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서울은 2년 3개월 만에 그걸 실제로 완성해냈고 그 결과물을 20년 넘게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도로였고 그 밑은 죽어가는 하수구였던 곳이 지금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된 거예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강물 하나 되살렸을 뿐인데 그게 도시 온도를 낮추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다른 나라 선거 공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시도조차 못했을까요? 사실 이명박 시장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밀어붙인 것도 아니었어요. 공사 도중에도 설계를 몇 번이나 바꿔야 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결국 해냈다는 게 지금 청계천을 건넨 외국인들 눈에는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 답은 이명박 시장이 밀어붙였던 원칙 자체에 숨어 있어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결정을 내린 사람이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이명박 시장 반대하는 상인들을 힘으로 밀어내지 않았어요. 대신 4,000번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설득하고 절충하고 2주 대책을 하나씩 만들어갔어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상인 대표들이랑 공무원들이 마주 앉아서 보상액수 하나, 2주 시기 하나를 놓고 몇 시간씩 다퉜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들인 덕분에 공사가 시작된 뒤로는 큰 충돌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많은 나라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서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 자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이 비슷한 하천복원이나 고가도로 철거 계획을 검토했다가 접었다는 이야기, 도시계획 쪽에서는 꽤 흔하게 나와요. 예산이 몇 배로 불어나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계획 발표 뉴스만 나오고 내년 뒤 흐지부지 됐다는 후속 보도가 따라붙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서울은 그 지루한 과정을 2년 넘게 버텨냈고 결국 결과물로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세계 도시계획 교과서에 사례로 실리고 다른 나라 선거 공약에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장 크게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상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목소리 높여 반대했던 사람 중 일부는 나중에 청계천 주변에서 카페나 식당을 새로 차렸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잘한 결정이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결과로 증명하고 나니까 가장 격렬했던 반대 여론까지 서서히 돌아선 셈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청계천은 단순히 예쁜 산책로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서울이라는 도시가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에 답을 내놓은 사업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콘크리트 도시를 다시 사람이 걷고 싶은 곳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서울은 도로를 밀어내고 자연을 다시 불러들이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답이라는 걸 매일 밤 이곳을 채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금도 청계천 인근 구간을 조금씩 더 정비하고 있어요. 노후된 다리를 손보고 야간 조명을 새로 정비하면서 20년 전 완공 당시의 모습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다듬고 있다는 것. 그것도 청계천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예요.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목록에 청계천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예요. 한때는 도로였던 곳이 지금은 세계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 얼굴이 된 셈이에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청계천을 보고 도로 밑에 강이 흐른다고 놀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놀라움이 어디서 온 건지 아셨을 거예요. 그건 단순히 예쁜 풍경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을 끝까지 실행해낸 도시 하나의 뚝심 때문이었어요. 콘크리트 고가도로를 통째로 걷어내고 그 자리에 강물을 되살린다는 건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해낸 도시는 많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어느 나라든 할 수 있어요. 근데 20만 명이 넘는 생계가 걸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2년 3개월 만에 그걸 실제로 끝까지 완성하는 것,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만약 그때 서울시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공사를 중간에 접었다면 지금 청계천은 그냥 오래된 고가도로로 남아 자동차 매연만 가득한 평범한 도심 도로였을 거예요. 근데 서울은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어요. 한국이 뭔가를 해낼 때 보면 늘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반대를 뚫고 결국 기한 안에 완성해내는 패턴이요. 청계천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중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에서 을지로까지 그 물길을 따라 걷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쟁로를 찍는 사람, 다리 위에서 야경을 바라보는 사람,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며 사진을 남기는 사람까지. 그 사람들 대부분은 20년 전 이곳이 콘크리트로 뒤덮인 낡은 고가도로였다는 사실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 그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청계천, 사실 그냥 물길만 되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생태계가 통째로 돌아왔어요. 더군다시만 해도 콘크리트 도심 한복판에 물고기나 새가 살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아무리 물을 흘려보내도 결국 인공수로 정도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청계천에는 물고기랑 양서류, 조류까지 다양한 생물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하류 쪽 습지에는 갯버들이랑 꽃창포 같은 초생식물도 자리를 잡았어요. 수크령이랑 억새 같은 풀들도 청계천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요. 전문가들 예상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살아있는 하천이 도심 한복판에 만들어진 거예요. 백로랑 외가리가 사람들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런 생태복원의 결과예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물속을 살피다가 순식간에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동물원도 아니고 자연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냥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심 한복판인데 야생동물이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닌다고?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몇 분씩 가만히 지켜보는 외국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빌딩 숲 사이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셈이니까요. 청계천은 구간마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요. 광화문에서 시작하는 상류는 화려한 조명이랑 벽화, 현대미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어서 도심 야경을 즐기기 좋고, 중류로 내려가면 광장시장이랑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러니까 DDP 같은 서울의 다른 핫플레이스들이랑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특히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데 청계천 산책로에서 걸어서 몇 분이면 닿을 수 있어요. 빈대떡이랑 마약김밥 먹으러 왔다가 청계천까지 걷고 가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요. 전통시장 먹거리랑 현대적인 야경 산책까지 한 동선에서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류로 갈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 손이 덜 탄 자연 그대로의 생태하천으로 바뀌거든요. 충주에서 기증받은 사과나무 100그루 넘게 심어진 구간도 있어서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해요. 한 산책로 안에서 도심의 화려함이랑 자연의 고요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청계천만의 매력이에요. 5,084km를 걷는 동안 서울의 여러 얼굴을 한 번에 만나는 셈이에요. 서울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직접 동행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청계천의 역사랑 복원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걸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상류 구간을 도는 코스랑 중하류 구간을 도는 코스로 나눠져 있고 한 번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데 역사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걸으면 전혀 다른 산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까지 챙긴다는 게 그만큼 서울시가 청계천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자산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콘텐츠를 더하고 서비스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청계천을 보고 도로 밑에 강이 흐른다고 놀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놀라움이 어디서 온 건지 아셨을 거예요. 단순히 물길 하나 되살린 게 아니라 생태계까지 상권까지 관광 프로그램까지 전부 함께 되살려낼 20년 넘는 시간의 결과라는 거요. 콘크리트 고가도로를 통째로 걷어내고 그 자리에 강물이랑 생태계까지 전부 되살려낸다는 건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해낸 도시 많지 않아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1989년 대지진으로 고가도로가 무너진 뒤 그 자리를 복구하는 대신 아예 철거하고 해안 산책로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진이라는 재난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서울은 재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멀쩡히 쓰던 도로를 스스로 부수고 강을 되살리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결이 완전히 달라요. 20만 명 넘는 상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2년 3개월 만에 그걸 진짜로 완성해내고 20년 넘게 계속 갖고 온 것. 그게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을 서울로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K-팝이랑 K-드라마 인기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 사이에서 청계천은 경복궁이나 명동만큼이나 빠지지 않는 코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한류 콘텐츠 덕분에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주목받게 됐고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청계천 같은 도심 명소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만약 그때 서울시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공사를 중간에 접었다면 지금 청계천은 그냥 낡은 고가도로로 남아 자동차 매연만 가득한 평범한 도심 도로였을 거예요. 백로도, 야경도, 도보관광 프로그램도 전부 없었을 이야기예요. 근데 서울은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 백로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외국인들이 야경을 즐기고 드라마 촬영지를 따라 걷는 서울의 대표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 지금 매일 밤 광화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백로가 날아다니고 외국인들이 감탄하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 하나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을 바꿔놓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청계천 걸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어느 구간이 제일 좋았는지 남겨주세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이번 주말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